수시 지원 불가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시청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지. 긴급 처방 연구 중간고사 편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또 이 콘텐츠를 결국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는데 조회수 얼마 안 나오는 거 보고 이제 금방 종편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 또 제 차례까지 또 오네요. 아 근데 저 하나 말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 왔거든요? 이 사람이 전문이고 제가 인턴이라는 이 거예요. 사람은 좀 수준대로 나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환자를 모셔왔죠. 바로 모셔볼게요.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친구들 이제 친구들 명찰. 리스트예요? 네. 자, 일단 먼저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온 고등학교 1학년 주예은이라고 합니다. 아하이. 진짜 멀리서 오셨어. 진짜 그래서 고1이래요. 일단 그럼 나이 차이가 얼마인 거죠? 그만하시죠. 언제까지 제 나이 같다 이렇게.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학교에서 처음 고등학교 간 거잖아요. 네. 다닐만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다닐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이유에서 여기를 오게 된 건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암기 과목이 많이 약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쓰던 공부법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도 계속 진행해도 될지 많이 고민돼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내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암기 과목이 좀 어렵다. 네. 아하. 암기 과목 때문에 사실 저희 둘도 기억력이 되게 안 좋은 편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저까지 저만.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쪽만 친구 없으시고 그쪽만 네. 이거. 가방 검사를 또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시간표까지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학교 마치고 바로는 잠깐 쉬었다가 학원 있어서 아하. 갔다가 이제 또 다시 쉬었다가 이제 제가 밤에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눈이 뜨여져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일단 저는 할 말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때는 혹시 왜 쉬는 거예요? 되게 좀 근데- 애매하게 시간이 남는. 정각하게 공부 시작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편인가요? 예를 들어 6시 40분이면 7시부터 해야겠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긴 해요. 네. 그럼 이게 10시부터 1시까지 자습하는 거죠? 네. 학원 때나 학교 내용 공부하고 숙제를 하는데 혹시 보통 얼마나 걸려요? 그때 한 2시간 정도. 2시간? 그럼 사실상 하루에 학교 공부는 딱 1시간 하는 거네요. 근데 또 이제 이것도 딱 연달아서 하지 않을 테니까 또 이제 또 1시간 또 안 되고 약간. 그리고 자습 시간이 애초에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시험 기간의 시간표는 또 새로 짜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시험 계획을 짜고서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혹시 MBTI가 피해요. 피해요. 새로운 자아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제가 되어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거죠. 중간고사 혹시 언제쯤부터 해요? 4월 마지막 주. 그럼 이제 딱 한 달 정도가 남은 그러네. 거니까 이제 시작해야 될 때. 근데 사실 시험 계획 짜는 거는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차이가 그죠? 있죠. 오빠의 시험 계획이랑 내 시험 계획도 확실히 다를걸? 다르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계획 루틴은 이렇습니다. 오, 4주에 맞춰서 짜셨군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냥 일단 지금은 한 주 동안 그냥 매일 배운 부분까지만 노트 필기를 계속 해놓는 거예요. 암기 과목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계속 누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나중에 되면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부터 꾸준히 이렇게 누적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 4월 2주차부터는 예상 시험 범위까지 추가 필기를 하고 예상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게 이제 잘 몰라요, 솔직히. 맞아요, 그죠? 맞아요. 시험 범위까지 학교에서 진도를 다 못 나간 거예요. 3단원까지밖에 못 나간 거. 근데 나 4단원까지 공부를 했어. 4단원 공부한 시간을 날려먹은 셈이 되는 거, 낭비하는 게 되는 거니까 약간 대충 이 정도겠거니 생각되는 부분에서 좀 더 적게 공부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 궁금한 게 선생님이 수업을 안 나가셨는데 애초에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 암기 과목은 복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 어느 정도 예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시험 범위를 대충 예상을 한 다음에 그 부분까지 좀 미리미리 봐주는 게 훨씬 좋아요. 읽어보기라도? 왜냐면 대충 읽어보면 적당히 뭐가 중요한지 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정리 및 암기는 예를 들면 지금 진도는 2단원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2단원까지는 확실히 계속 암기를 해놓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배운 부분까지, 이거는 예상되는 부분까지. 그리고 문제풀이를 적어놨는데 아직 2주차니까 암기 과목보다도 일단 기본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국영수랑 탐구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비암기 과목이랑 암기 과목의 비율이라고 맞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 4주차, 그러니까 시험 2주 남았을 때부터는 얼추 시험 범위가 거의 확정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진짜 빡공을 해야 될 시기죠. 뭔가 좀 더 그 사람 같이 공부한 친구들보다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은 얘네독을 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주기로 하고, 이제 문제풀이 비중을 이젠 조금 더 암기 과목에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일단 하지처럼 그렇게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시험 공부를 하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3주만 적었어요. 1주차에는 시험 예상 범위, 수업 내용 복습하고 완벽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처럼 예습 따윈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습은 사치예요, 저에게. 그냥 복습만 해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쭉 복습을 하면서 이해 안 된 부분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 과학 이런 거는 뭐 들어봤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완벽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차는 이제 이해를 기반한 암기를 해야겠죠. 특히 암기 과목은요. 그래서 저는 N회독을 뭐 한 2, 3회독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책을 여러 번 읽고 필기도 열심히 다시 해보고 정리도 계속 해보면서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3주차, 대망의 3주차. 지역적인 부분까지 암기라고 써있죠. 취업적인 부분이 뭔가요, 선생님? 뭐 이제 교과서에서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작은 글씨로 적혀. 네네, 작은 글씨. 이런 데에서 자꾸 킬러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 맞죠? 맞죠, 내신 맞죠. 시험이 진짜 쪼잔한 게 중요하지 않을 법한데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부단하게 내신 선생님들 혹시 비하하는 발언인가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뭐. 그리고 여기 백지 복습이라는 게 있어요. 백지 복습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진짜 제 꿀팁이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이렇게 마지막에 둔 이유는 암기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개를 딱 놓고 봐도 알겠지만 많이 성향이 달라요. 맞아요. 성향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진짜 많이 다르고, 일단 시작하는 시점도 다르고, 예습 복습 이런 것도 다르고, 이게 어느 정도 참고를 해가지고 하라는 마음에서 한번 준비를 해본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교과서와 학습지를 반드시 털어봐야 봐야죠. 되죠. 반드시 네네네. 봐야죠. 지금 되게 기대감이 크신데. 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무거 4시간 걸리는 곳까지 교재를 가져왔다면 굉장히 또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아, 그것도 끼시고 하시는 거군요. 자, 일단 완자를 얼마나 풀었나 보고, 지금 그래도 계약한 지 한 3주 됐잖아요, 그렇죠? 첫 페이지 비어 있고요. 혹시 뒤에서 푸는 거를 뭐야? 상태가 심각한데. 학교 진도랑 이게 순서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저는 문제집을 처음 살 때 본인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같은 출판사를 가진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을 제일 먼저 풀었거든요. 근데 맞아. 그거는 학교 진도 나가는 대로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 맞아. 그거 외에 더 풀고 싶은 게 생기면 그 서점에 가가지고 서점 아저씨한테 저희 학교 어디 학교인데 제일 많이 팔리는 문제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서점 아저씨들이 그거 다 꿰고 있거든요. 오, 문제를. 진짜? 네네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 무작정 이렇게 많이 푸는 이런 문제집 사지 말고 뭔가 같은 출판사를 봐야 된다. 그냥 이제 교과서를 한번 또 네네네. 기대가 아주 되는데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칸을 나눠 놨어요. 포스트잇 하는, 근데 포스트잇은 있는데 교과서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어떤 기준으로 해놓으신 거죠? 쌤이 나가신 부분만 거기에 넣고. 선생님이 다 다르니까? 네. 아하. 혹시 필기는 어디다가 하시나요? 필기는 패드에. 요즘 근데 MZ들은 왜 이렇게 패드 필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노트를 굳이 가방에 안 들고 다녀야 된다. 일단 우선 저는 아이패드에 필기한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사실. 사실 제 동생한테 제가 아이패드 사줬었는데 네네. 이제 저는 공부를 하라고 사줬는데 포토부스도 찍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또 약간 집중이 분산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이패드를 버려라. 기부하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위주로 안 나간다고 하시면 이거를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할 계획이신지. 읽었어요. 아하. 친구한테 책 주고 이제 제가 얘기하면 이제 맞다 아니다 얘기해주고. 아, 문장 단위로? 문제 내봐 막 이러면서.
네. 그럼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이 방법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를 일단 프린트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되게 깔끔하게 그래, 너무 예쁘게 정리를 잘 해놨어. 이게 약간 괄호에 단어 집어넣는 거 빼고는 사실 필기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보다는 수업에 들으면서 필기를 할 때 바로 여기다 해버리는 거예요. 볼 때도 계속 이것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공부할 게 하나로 줄어들고 어쨌든 교과서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기반해서 프린트가 나온 거니까 그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보다가 좀 헷갈리거나 처음 보는 게 있거나 생소한 게 있으면 무조건 프린트에다 다 옮겨놔서 적어놨어요. 맞아. 그러면은 되게 간결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총정리, 문제점 진단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 단권화가 안 돼 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만 하고 풀기만 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 밤에 너무 공부를 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 출판사랑 결이 너무 다른 문제집을 지금 먼저 풀려고 하고 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다 살펴봤으니까 수술을 해봐야죠. 내신은 진짜 애네독이 중요하잖아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암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네독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일단 1회독은 흐름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 좀 필기하고 하면서 쓱쓱쓱 읽어봐요. 이제 2회독은 핵심을 암기해야 되죠. 예를 들어 고려 건국 됐고 거기서 국호 고려고 수도 송악이고 이런 게 지금 딱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3회독은 사실 지역적인 부분을 암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기에만 있지가 않아요. 학습지는 사실 핵심적인 부분을 담아놓은 거고 지역적인 부분은 교과서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과서 보면서 여기 필기해가면서 이렇게 돼지꼬리 뿅뿅.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백지 복습이에요. 이런 아무도 없는 페이지를 A4 용지 딱 하나 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 예를 들어 그래서 국호 뭐래? 고려래. 수도 뭐래? 송악이래. 오, 좋아요. 누구 왕이? 경순아. 오, 경순왕이. 그니까. 휴, 끝났다. 그럼 이제 채점을 해야겠죠? 이제 다른 편을 꺼내줍니다. 쭉쭉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일단 왕건이었네. 내가 왕건은 살짝 놓쳤었네, 여기. 일단 왕건 있었고 지금 왜 어려워하는 것 같냐면 안다고 대답한 게 되게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대답하고 큰 틀은 거의 대답 못하더라고요. 좀 더 이 큰 틀 위주로 외우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영어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문이 일단 많으니까 처음에 진도 나간 부분에 한해서라도 그냥 일단 정독을 쭉 하면서 이 글의 주제랑 소재를 위해 적어놓는 것 정도?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분석을 해나가는 거죠. 지문 중에서 예를 투부정사의 어떤 용법 이런 게 있고 뭐 관계사 종속절법 이런 게 있고 막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문법 요소를 좀 적어놨었고 첫 문장을 딱 보고서 아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라고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건 중요해요. 비암기 과목에서 얘네들이 유효하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하지오바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저는 좀 출판사가 일치하는 이 두 책을 가져와 봤어요. 호호. 이거는 출판사가 같은 자습서고요. 이거는 평가 문제집인데 저는 항상 모든 과목, 모든 문제집을 풀 때 이 두 권을 풀고서 풀었어요. 자습서는 사실 크게 막 문제가 많진 않아요. 문제는 여기에 많고 여기 그냥 혼자 정리할 때 좋은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좀 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좀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이거 5번, 6번을 한번 풀어볼래요?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에 2번, 호호. 6번에 4번이네요. 혹시 이거를 풀면서 뭔가 좀 헷갈렸던 선지가 이 중에서 있었거나 아니면 여기서 몰랐던 내용이 있었나요? 약간 이 1번, 2번 약간 좀 헷갈렸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표시가 별로 안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채점하다가 다 까먹어요. 내가 이걸 헷갈렸었던 거를 까먹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동일한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여기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무조건 이건 헷갈리는 선지라고 체크해놨었던 선지가 이런 데서 발췌돼가지고 이게 또 하나의 선지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같은 사상가가 얘기했던 것들은 똑같이 정리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맞은 문제도 이렇게 헷갈리는 건 또 체크를 해뒀었고 만약에 틀린 문제라고 한다면 반드시 또 봐야겠죠. 지금 5번에 좀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틀렸는지 이유가 여기 적혀 있을 테니까 그건 또 여기 밑에다가 또 적어두고 따로 정리하지 말고 결국 핵심은 문제집을 일단 이거부터 먼저 풀고서 다음 걸로 넘어가라. 그리고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똑같이 같이 점검해라. 그리고 푼 날에 오답이가 다 적어놓고 체크해놔라. 이 정도인 것 같고 문제집에 국한해서 얘기해보면 맞죠.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왜 중요하죠?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처방을 해야 네, 지금 수술까지 했는데 뭐 이렇게 잔소리만 듣다가 가면 억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다고요. 아시겠죠? 당신의 선물 먼저 공개해 주시죠. 제 선물은 저한테 좀 미리 풀긴 했지만 이제 같은 출판사를 가진 이 자습서와 평가문제집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게 안 기뻐 보이는데. 진짜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공부했던 이 노트를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건 이제 백지 복습도 하고 뭐 나머지 뭐 오답 정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드리긴 너무 아쉬우니까 저도 이제 스터디 플래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4주용이에요. 딱 시험 기간에 맞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쫙쫙쫙쫙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호응 좀 해주세요. 공부법은 약간 하지 선생님이 좀 많이 와닿은 것 같은데 이제 주 단위로 이제 계획을 짠 거는 체리 선생님이서 아하. 두 분이 알려주신 거 합치면 진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너무 좋은 답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년도 또 정말 시간을 밀도 있게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